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약 소득 기준 완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2월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도 정리해 드릴게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과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요건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월부터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특별 공급 소득 기준 완화입니다. 연소득 1억 668만원에 자녀가 1명인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공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우선 공급 물량이 70%로 줄어들었고 일반 공급 물량이 30%로 확대됐습니다. 우선 공급은 소득 기준이 그대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급은 소득 기준이 분양가와 상관없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의 경우 160%까지 올렸습니다.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40%는 3인 이하의 가구의 경우 세전 기준으로 월 788만원이고요. 160%는 월 888만원입니다. 자녀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이 1억 668만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일반 분양 30%에 한해 소득 요건이 130%, 3인 이하 월 722만원, 맞벌이 부부 140%로 완화됩니다. 우선 물량 70%는 종전과 같습니다. 100% 3인 이하 월 555만원,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3인 이하 월 675만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물량은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가 적용되고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일반 공급을 신청한 사람들을 함께 추첨합니다. 소득 요건이 높은 사람도 공공분양 주택의 신청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소득 요건이 낮은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 여건이 120%, 맞벌이 130%에서 130%, 맞벌이 140%로 확대됐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요건도 낮아집니다. 현재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은 각각 소득 100%, 130%를 적용 중인데 전체 배정 물량의 30%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은 130%, 민영주택은 160%로 완화됩니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을 확대했는데 여기에 더해 배정 물량의 30%에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하면 30대, 40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 요건 개선 사항은 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는 이번 달 2월 2일 입주자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부부 김양과 박구는 자녀가 1명 있습니다. 2019년 월 평균 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세전 722만원을 넘은 850만원으로 신혼부부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 신청이 가능해져 2021년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몇 가지 주택공급 규칙 개선 사항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이 신설됩니다. 올해부터 전매행위를 위반할 경우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를 알선한 사람 역시 같이 제재를 받게 되고요.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불법 전매 행위자인 이땡땡씨는 불법 전매 브로커로 불법 전매 사실이 확인된 후 경찰 조서를 거쳐 기소되었습니다. 종전에 이땡땡씨는 본인 통장으로 별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10년간 청약에 제한됩니다.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 지정 기간이 신설됩니다.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실거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 입주 예정일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가 입주 예정일을 예정보다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서 잔금을 마련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업 주체는 앞으로 입주 예정일 2개월 전에는 실입주월을,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 지정 기간도 최소 45일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입주 지정 기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입주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입주 지정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분양자가 이사 예정일을 예상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사 가능한 기간을 넉넉히 부여해서 이사 준비와 진행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이전기간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교원 등 제외됩니다. 행복도시 세종시 이전기간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앞으로 교원이 제외됩니다. 교원의 경우 반복적인 신설기관 종사자로 분류되어 앞으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 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 사항입니다. 공공임대주택 1, 2인 가구 소득 기준이 개선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관련 1,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 상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전 청약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이 확대되고 입주자 선정 특례가 개선됩니다. 장기요양 3등급인 67세의 최땡땡씨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되고 최땡땡씨는 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 선정되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 변경 시 적정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 요건이 개선됩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 중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제 신혼특공, 생애 최초 모두 맞벌이 기준 월 평균 소득의 최대 160%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청약 자격이 전혀 없었으나 올해 2월 2일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에는 신청 가능하니 참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민영 분양 특별 공급에만 신청이 가능했던 부부들의 경우에도 공공 분양까지 신청 범위가 넓어져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네요. 2월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꼼꼼히 챙기셔서 올해 꼭 청약에 당첨되세요. 제발.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